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선거가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92 그린클럽이 9.11 추모공원에 미스킴 라일락을 심고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세계적인 성악가 김수현 씨가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펼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자축하고 성과를 강조했지만 미국의 분열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말 JFK 공항에 첨단 검색대가 도입되면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치러진 이번 재외선거는 유권자 등록부터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는데요. 재외선거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어제 오후 5시에 투표를 종료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율은 75.3%, 제외 유권자 29만 4,633명 중 22만 1,981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보다 40.3% 늘어나는 것으로 전체 재외선거권자 추정치인 197만 명의 11.2%에 해당합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만 8,4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만 5,352명, 일본이 2만 1,38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간별로는 상하이 총영사관 1,9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일본 대사관, 뉴욕 총영사관, LA 총영사관 순입니다. 뉴욕 지역은 등록 유권자 13,716명 중 9,690명이 투표에 참여해 70.6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8대 대선 투표율 68%를 넘어섰고 투표 참여 인원도 2,100여 명 늘어났습니다. 국외부재자가 8,375명, 재외국민은 1,315명이 투표했습니다. 투표소별로는 6일 동안 운영한 뉴욕 투표소가 5,0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 투표소가 3,836명,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831명이 찾았습니다. 5월 9일 날 국내로 회송이 되면 각 등기도에서 각 부시군위원회로 이제 투표용지가 가가지고 그쪽 적재함에 이제 쌓이게 별도 보관을 하게 되고요. 5월 9일 국내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날 함께 국내 개표장에서 같이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4일과 5일 사전 투표가 치러지며 본선거는 5월 9일에 실시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9.11 추모공원 운전하고 지나시다 우뚝 솟은 조형물 한 번쯤 본 적 있으실 텐데요. 1492 그린클럽이 9.11 추모공원에 미스킴 라일락을 심고 새 단장을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를 관통하는 센트럴 블러바드와 버겐 블러바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9.11 추모공원. 9.11 테러로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구조물이 우뚝 솟아있는 이곳에 오늘 오전 타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타운 측은 환경운동가 1492 그린클럽의 백영현 회장과 추모 공연의 조경을 협의해 이곳에 미스김 라일락 12그루를 심기로 하고 오늘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시의원들이 함께 미스김 라일락을 심었습니다. Community spirit. I think this is great that the 1492 club comes in with Mr. Pack, who's done so much already for the town with the Comfort Women Monument. Now to come here and plant some trees for the 9/11 memorial, I think it's just a great thing. You know, Arbor Day. 추모공원에 라일락을 기증한 백 회장은 9.11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9년생 한 그루와 묘목 11그루 등 총 12그루를 심었다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기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9살 먹은 우리 미스킴 라일락을 심었고 그 다음에 11개를 1살 적게 먹은 거 그래서 9살 11나무 합해가지고 911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갈라서 심었어요. 저는 이제 백영현 회장은 9.11 추모공원 조경 사업이 첫 번째로 미스김 라일락을 심었다며 앞으로 야생 장미 등을 추가로 심어 추모공원을 단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김수현 씨가 뉴저지 포트리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펼치는데요. 세계 정상급 공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고 있는 최오명 단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토요일 포트리 고등학교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연주회를 소개했습니다. 최 단장은 이번 공연은 유럽 무대에서 정상급 성악가로 인정받고 있는 소프라노 김수현 씨가 함께 한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객원 솔로이스트가 김수현 씨가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엔조이하시고. 소프라노 김수현 씨는 세계적 뮤직 페스티벌인 체코 크롬로브 페스티벌의 오프닝 콘서트에서 요나스 카우프만과 파트너로 협연해 극찬을 받는 등 세계 정상급 성악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베를리오즈의 여름밤,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 보내는 노래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와서 보시면 또 이제 여름을 기다리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니까 많이 오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라노 김수현 씨가 협연하는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이번 공연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뉴저지 포트리 고등학교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자축하고 성과를 강조했지만 미국의 분열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7천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자축 연설을 했습니다. 행정부의 첫 100일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환경과 비즈니스 규제 완화, 안보 조치 강화 등을 주요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고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지난 93년간 현직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를 겨냥해 워싱턴의 오물들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뉴욕타임즈는 취임 후 99일 중 최소 91일은 거짓말과 사실 오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역사적인 취임 100일을 언론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언론과 함께 보내느니 자신의 핵심 지지층들과 자축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이날에 맞춰 대규모 시위도 예고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특히 범죄 경력이 전무한 단순 불체자 체포가 크게 늘면서 합법 이민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전국에서 체포된 불체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6%가 증가한 21,3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단순 불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는 5,44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단순 불체자 체포는 뉴욕, 보스턴 등 대도시에 집중됐지만 일부 도시에서도 3배에서 6배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반해 합법적인 이민신분 취득을 위한 각종 이민 비자 신청이나 발급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노동 허가서는 20% 감소했으며 H-1B 비자 신청은 최대 30만 명이 몰릴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19만 9천 명에 그쳤습니다. 미입국한 이민자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월 10,000명의 난민을 수용했던 난민자 인원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00명으로 5배 감소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불법 이민자 유입을 줄이면서 합법 이민까지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드러나는 성과만 강조할 뿐 성과 뒤 부작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첨단 검색대 스마트 레인 시스템이 JFK 공항에도 도입됩니다. 우선 1차로 19기가 먼저 들어오는데요.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5월 말쯤 우선 1차로 JFK 공항에 스마트 레인 시스템 19기가 설치됩니다. 스마트 레인 시스템은 수상한 물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별도의 컨베이너 벨트로 옮기며 검색대를 통과한 바구니는 자동으로 원위치에 돌려놓습니다. 또 대기자들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구비했으며 한 번에 4명의 수화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대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안 검색대 통과는 30%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항 보안 책임자 진 올리비에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스마트 레인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승객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보안 검색 요원의 수는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레인은 2016년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처음 선보이며 현재 전역의 공항 및 항공사들이 스마트 레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 공항에서는 스마트 레인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디캠을 부착한 뉴욕 경관의 순찰이 시작됐습니다.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반면 시민들은 남용의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경관 바디캠 파일럿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스데이에 따르면 담뱃갑 사이즈보다 작은 검은색의 바디캠을 착용한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34 경찰서의 경관 58명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경관들의 바디캠 장착은 뉴욕시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관 바디캠 착용은 우리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로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디캠은 2020년까지 뉴욕시 모든 경찰관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바디캠은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해 폭행, 강도 등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모든 순찰 과정을 녹화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경찰이 잘못한 것은 지우고 시민들이 잘못한 것만 촬영할 수도 있다며 남용을 우려했습니다. 또 경찰관이 기록된 영상을 먼저 볼 수 있는 권리도 시민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아파트 실내 금연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민 아파트만도 1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8일 도노반 리처드 주니어 뉴욕시 의원은 뉴욕시 모든 아파트에 실내 금연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저소득층 아파트 전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외 아파트들은 자체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정부로부터 421A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신축 아파트 경우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건설 중인 서민 아파트와 고급 콘도 상당수가 421A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이 조례가 적용될 서민 아파트만 14만 가구에 이른다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삶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8세 이하 어린이가 차에 있을 경우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각종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심장질환 관련 사망자 3명 중 1명은 담배 때문에 사망한다면서 흡연율을 낮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의원들도 현재 90만 명인 뉴욕시의 흡연 인구를 향후 3년 동안 16만 명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는 적당한 소비가 중요한데요. 요즘 저축만이 살 길이라며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 둔화 현상이 나타나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둔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28일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0.7%로 나타났다며 이후 상승세를 감안하더라도 월가 예상치 0.9%보다 낮은 성장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범프 효과를 기대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 마지막 분기인 2.1%
10% 성장률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 4분기 3.5%로 상승했던 소비자 지출이 올 1분기에는 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7년 만에 가장 저조한 증가율입니다. 자동차와 냉장고 등 내구재 주문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서비스 지출 증가는 4년 만에 가장 낮았고 정부 지출도 1.7% 감소했으며 기업의 재고 투자 역시 줄었습니다. 반면 저축액이 늘고 저축률도 소폭 올라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도 2분기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며 정부의 낙관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의회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방문 시 트럼프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며 공직자 이해 충돌 조항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밥 블루맨필드 LA시 의원 측은 트럼프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이 시점에서 LA시에 대한 재정 지원 압박과 LA 주민들 가운데 이민자와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며 트럼프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시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 위법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반 여학생 2명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 사이트에 인종차별적 광고를 게재한 고등학생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클레이 카운티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남학생이 지난 26일 밤 같은 반 흑인 여학생 2명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생활정보 사이트 크래글리스트에 노예 2명 판매 중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해당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크래글리스트에 게재된 광고 글에는 좋은 조건의 노예 여자들이라는 글과 함께 $470에 판매한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남학생의 인종차별적 태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학생들은 학교 관계자들의 무관심과 방치에 따른 결과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 PC방에서 말다툼 중 10대 중국계 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1세 폴 김 씨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28일 퀸즈 형사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불량배들의 집단 구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다며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김 씨를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김 씨에게 보석금 7만 5천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항만청 이사회는 포트 오서리티 버스 터미널을 신축하는 대신 현재의 터미널을 개보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축 시 10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과 브로드웨이 극장, 왁스 뮤지엄 등 터미널 주변 상권의 파괴 위험성 때문입니다. 오는 7월까지 현 터미널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 연구 조사를 마치면 9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5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메리바세 시보건국장은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면 자연스럽게 금연자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접 흡연 위험성 홍보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페리 등에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시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간접 흡연을 경험한 뉴욕 시민은 35%에 달합니다.
최근 뉴욕 시내 공립학교 식수 여러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엘리자베스 로즈 뉴욕시 부교육감은 29일 극히 적은 수도에서 납성분이 검출됐고 이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며 식수를 마셔도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육청은 문제가 되는 상수도관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다소 기온이 내려갑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